보셨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켤레복소수까지 다 공부를 했지. 그래서 이제 켤레복소수를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수를 공부하면요 했었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 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에 대한 그 수들 내부에서의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 사칙 연산도 정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그 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정수, 유리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을 때도 한창 그거 딱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대소관계, 그 다음 연산, 그다음 뭐 무리수 공부했을 때도 뭐 대소관계, 연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갔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대소관계, 연산 이런 순서를 그대로 또 따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들 사이에 대소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복소수 내부에 있는 실수와 실수들끼리의 대소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허수가 낀 게 있을 때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새롭게 뭐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판단들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2 플러스 3i라는 것과 5 플러스 i라는 것, 이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크고 작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2 플러스 3i, 5 플러스 i,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i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i가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입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의 크기를 가늠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허수가 들어있는 복소수는, 즉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들 사이에서는 대소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대소비교 자체를 금지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선생님들을 좀 괴롭혔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나야. 이걸 한참 공부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겠네요. 그때도. 2 플러스 3i랑 3 플러스 3i. 그래, 얘랑 얘는 내가 비교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 이건 인정하겠다 이거. 근데 얘랑 얘는 얘보다 얘가 지금 하나 더 큰 거 아니야?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 아니야? 그치? 얘보다 얘는 일단 하나가 더 큰 게 맞잖아, 그치? 3i가 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보단 3은 더 큰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세운 가설, 허수 부분이 똑같다면 그럼 그들은 대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허수 부분이 똑같다면 그들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 한 문제 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좀 고민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 정확한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난 이제 보통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영화 줄거리를 좀 누군가에게 미리 듣는 느낌. 그러니까 좀 스포당하는 느낌. 내가 혼자서 좀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 막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도와준다거나, 친구가 옆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진짜 그 친구 한번 째려보고 멱살까지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난 그런 행동들을 엄청 싫어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 혼자 엄청 끙끙거리면서 고민했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근데 어딜 봐도
이러한 대소관계 비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비교를 못하는 겁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한 말이었어. 정의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난 그 말이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했어요. 아니, 쟤들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몰라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그 말이 완벽한 대답이었어. 우리가 애당초 요거는 할 수가 없고 비록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사실 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나는 이제 바꾸긴 했는데 애초에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지고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저 산속에 사는 무슨 총각 귀신이 더 키가 커요? 처녀 귀신이 더 키가 커요? 귀신이 키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래도 총각 귀신이 남자니까 그래 평균적으로 처녀 귀신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근데 이 처녀 귀신이 죽은 그 귀신과 이 처녀 귀신이 원래 현생을 살았을 때 이 처녀 귀신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키가 컸었는데 그럼 귀신 됐을 때도 더 키가 뭔 소리야 그게? 100번이 양보해서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애초에 숫자의 크기가 없는데 대수비교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애당초 정의를 안 했어요. 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허수가 가미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걔네들끼리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복소수 사이에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랑 뭐 사이에서만? 뭐라고? 실수랑 실수 사이에서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허수가 끼어 있는 순간 바로 그거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물론 뭐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요것과 그들의 즉 그들의 크기 사이에 대소 비교는 시킵니다. 이건 또 다르게 정의를 내려서 시켜요. 얘는 이제 약간 습하게 너무 또 이게 복소수 이렇게 겉핥기로만 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우리가 나중에 복소 평면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복소 평면, 복소수를 이제 평면의 좌표에 대응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숫자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는 수직선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었잖아. 이게 실제 존재하는 수를 하나의 축에다가 표현을 했었던 게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소수는요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2 플러스 3i라는 것을 2,3이라는 점에다가 대응시켜요. 즉 5 플러스 i라는 것은 5,1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2,3 그 다음에 5,1까지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랑 이 숫자를 그렇게 복소 평면으로 대응을 시킨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실체 이렇게 존재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불가능해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그럼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수를 배운 다음에 늘 했었던 대소비교랑 연산 중에서 대소비교는 어떻게 됐다? 나가리 됐어.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은 금지. 알겠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일. 선생님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연산을 합니까? 근데 요거는 정의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정의를 뭐 연산도 못하는 그 수가 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아이의 크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산 자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전부 다 정의를 하는데 a 플러스 bi 자 이것과 c 플러스 di 이 두 i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더하기 너무너무나 합리적인 수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얘랑 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 한다라는 것은 a 더하기 c b 더하기 d
i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무나 합리적이고요, 그렇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뺄 때는 어떨까요? 역시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빼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를 빼주는 거니까 a 빼기 c 더하기 b 마이너스 di라고 써주시는 거죠. 더하기 빼기 너무 합리적이죠, 그렇죠? 자, 곱하기는 마치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a 플러스 bx 더하기 c 플러스 dx 요거 곱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곱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당 주 약속을 그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c 일단 플러스 a di 그 다음에 b ci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건데 b d i 제곱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쓰고 멈췄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i 제곱이 뭐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마이너스 bd라고 쓰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죠? 나누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나누기가 전 제일 어렵던데요. 그거 말도 안 돼. 나누기가 제일 어렵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나누기는요 그냥 보고 베껴 쓰면 됩니다. 자, 얘에서 얘를 나누면 뭐가 된다?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di 끝. 나누기가 제일 쉽죠. 그냥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제일 쉬운 걸 틀렸죠, 그렇죠? 제일 쉬운 걸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알겠죠? 방심하지 말 것을 내가 이제 타의 모범으로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di 이렇게 나누기는 그냥 이렇게 바꿔 쓰면 되잖아, 그렇지? 나누기 원래 표현도 분수 아닙니까? 분모 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바꿔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봤으니까 좀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배려심 깊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달리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들이 2 플러스 루트 3 분의 뭐 4 마이너스 루트 2, 뭐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써져 있을 때 분모랑 분자에 둘 다 이렇게 막 물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좀 분모를 적어도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유리화 과정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 분자에 각각 무언가를 곱해서 이 둘 다 허수인 상황은 조금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얘네 둘의 분모 분자에 각각 무엇을 곱해줘야 이 분모가 더 이상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정체가 뭐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편례복소수입니다. 이 분모에 편례복소수를 곱하면 이제 이 분모가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전에 2 플러스 루트 3 분의 뭐 3 플러스 루트 7 요것을 우리가 분모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엇을 곱합니까? 아까 분모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 그때 그 이유가 뭐였지? 여기서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우리가 얘를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나타날 수 있는 합차 공식의 꼴을 빌려서 이제 그걸 우선순위 후보로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c 플러스 di 이거 지금 곱한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런 불순물들이 튀어나와요. 뭔가를 곱했을 때 이런 불순물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그 중간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것이 만약에 분모에 적혔다면 a 마이너스 bi라는 것이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해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서 a를 제곱한 것에서 bi를 제곱한 걸 뺀 것이 분모에 적힐 테니까. 자, 그러면 a 제곱은 당연히 a 제곱일 것이고요. bi의 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쵸? 그럼 그것을 뺀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아주 깔끔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어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다른 연산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슬슬 해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가 모두 다 허수일 때 이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는 그 과정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i 분의 3 마이너스 2i라는 것을 이제 똑같이 분모 분자에 각각 2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이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얘는 분모가 2의 제곱에서 i 제곱을 빼는 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4 더하기 1, 즉 5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난 요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3이 6, 그 다음에 실수 분기기 먼저 좀 써줄게. 요거는 이제 2i 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4i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결국엔 답은 5분의 4 마이너스 7i라고 써주실 수 있겠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어려운 과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우리 무리수를 유리화하면서 이제 진행했었던 그런 과정들은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분모를 계산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a제곱 빼기 b제곱 하다 보니까 아까 전처럼 4 더하기 1을 써야 되는데 4 빼기 1 써가지고 또 3분의 1 계속 틀리는 경우들도 제법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특별히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소수의 연산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한 30% 남았습니다. 한 30%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연산할 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느끼실 부분인데 켤레복소수의 성질,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잘 알아둔 사람과 즉 이것을 알아두고서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상태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효율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차차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질, 지금 언급하는 이 성질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답도 나오고요. 그것도 정답이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서만 멈춰. 그러니까 난 결국 풀었고 맞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거지. 난 풀었고 맞았는데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나는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성질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푸는 그런 사람들과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을 공부할 때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맞았어. 여기서 멈춰? 제일 한심한 거예요. 왜? 내가 결국엔 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러한 기회들을 자꾸 자기가 스스로 걷어차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도 뭐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뭔가를 빨리 이행을 해서 빨리 성공했어? 그러면 남들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난 다른 거를 찾아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빨리 끝내고 빨리 이행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자기가 스스로 남들을 기다려주는 배려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걸고도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을 그렇게 기다려줄 여유가 있어요? 무슨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도 아니고, 그렇지?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했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하는데 활용을 해줘야지 그 시간 동안 나는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빨리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그냥 똑같은 수순만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런 따끔한 말을 했었던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맞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단원에서 특히나 요 성질과 관련된 부분은 유난히 그것이 더 잘 드러나는 파트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요 성질은 몰라도 문제 푼 데는 지장 없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잘 의식하면서 써먹으셔라. 알겠죠?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복소수는 보통 Z로 표현해요. 어떤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보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복소수의 켤레복소수 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슉 하고 반대로 바뀌겠죠.
근데 그것에 또 켤레복소수면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또 반대로 바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무엇일 것이다. 이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똑같을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본격적인 얘기인데 어떤 한 복소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한 복소수가 있어요. Z1, Z2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Z1과 Z2 이 두 개를 더한 것에 켤레복소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에 켤레복소수.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과 이것을 내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라고 놓게 된다면은 얘는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의 전체 켤레복소수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C 플러스 또 D 플러스라고 쓸까요? B 플러스 DI라는 것을 켤레복소수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A 플러스 C 빼기 B 플러스 DI가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Z1 바 Z2 바를 잠깐만 내가 왜 빼기라고 써?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런 것들 지적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아, 맞다. 바보 미안 여러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가 맞죠? 켤레복소수 네, 요것만 보고서 왜 바보 지금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꿨지 했는데 바가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자, 내가 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머리까지 염증이 먼저 나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그치? 응. 왜? Z1 바가 뭡니까? 이게 뭐였어? Z1이 A 플러스 BI잖아. 얘는 A 마이너스 BI. 얘는 C 마이너스 DI.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둘을 더한 것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엔 얘랑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뭔가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달라요? 얘는요. 두 복소수의 합의 켤레복소수는 두 복소수의 켤레복소수의 합과 똑같다. 그럼 무슨 차이인지 느껴집니까? 얘를 계산하고 켤레복소수를 하든 켤레복소수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든 어차피 그 둘의 결과는 똑같다. 자, 다시 두 복소수를 계산하고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생각하든 아니면 두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합을 하든 어차피 결과는 서로 어떻다? 똑같다. 자, 빼는 상황도 똑같아요. 빼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복소수의 차이의 켤레복소수는 두 복소수의 켤레복소수의 차이랑 똑같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결과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치 테스트 보실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계산을 통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합의 켤레복소수는 그 둘의 켤레복소수의 합과 같다. 얘네 둘의 차이의 켤레복소수는 얘네 두 개의 켤레복소수의 차이랑 똑같다. 얘랑 얘의 곱의 켤레복소수는 얘랑 얘의 곱과 똑같다. 얘랑 얘의 나눗셈의 켤레복소수는 얘랑 얘의 나눗셈과 똑같다. 이 네 개의 사칙연산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있었다면 그럼 더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었다면 야 이거 요거까지는 되는데 요건 안 된다 이랬다면은 그건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켤레복소수의 성질, 연산 성질에서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전부 다 동일하게 예외사항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라고? 이 두 개의 복소수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그 아이들의 그런 연산의 결과의 켤레복소수는 그들의 켤레복소수의 그러한 연산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한 연산과 결과가 똑같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배치 테스트를 할 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내가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이제 2개 남았어. 하나당 10%였어. 아까 30% 남았다 그랬지? 자,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무엇이냐? 허수 단위의 거듭 제곱을 하면은 얘네들은 어떤 규칙적인 결과가 나와요. 허수 단위가 i였죠. 한 번 곱하면 i죠, 그렇죠? 2번 곱하면 뭘까요? i 제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뭐 i는 뭐 그냥 i고, 그렇죠? i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i의 세제곱은 뭡니까? 네, 그렇죠. 마이너스 i겠죠.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뭐예요? 오케이, 좋아요. 뭔가 1이 나왔으면 그럼 그 다음에 i를 한 번 더 곱하면?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i의 6제곱은? 오케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계속 지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i, 그 다음 1, 그 다음 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계속 4개씩 지금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야 i의 3471 얘는 도대체 누굴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이 친구가 내가 4개씩 지금 그룹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4개씩 딱딱딱딱 끊었을 때 그때 얘가 몇 세트인지는 사실 관심 없어요. 대신 이 세트가 끝나고 나서 얘가 끝나고 나서 얘가 몇 번째로 나오는 아이냐. 요게 결국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3471이라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8 도와줘. 8, 4, 32 그러면 27이니까 6 그럼 24 그럼 31 맞죠? 7 28 그럼 하고서 이제 3이 남네요. 그쵸? 867이고 뭐고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이 뒤에 이제 3개가 남는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한 세트가 끝나면 딴 하고 딱 하고 마무리된 게 지금 이 상태인 거잖아. 그 3개가 남았다고 한다면은 한 번, 2번, 3번 바로 이 친구겠죠. 답이 뭐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간단하죠, 그렇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더하기 i의 뭐 103번.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4개씩 사이클을 도는 것도 도는 건데 그 4개씩 사이클 돌면서 그들의 값이 계속 순환적으로 나오면서 4개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4개씩 그룹을 따다다다다다다 묶어주면은 다 그냥 0이 나오는 거예요. 4개씩 그 그룹 안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4개 이렇게 묶었을 때 걔네들의 그룹이 전부 다 지금 0, 0, 0, 0,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럼 1부터 103까지라면 그럼 당연히 25개의 그룹에 나머지 3개가 남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3개가 남는 것이 i의 103제곱부터 i의 102제곱, i의 101제곱 이렇게 3개가 남겠지. 그치? 자, 그럼 이 3개가 남은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1, 2, 3 요거에 해당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네 2개는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난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똑똑한 생각이긴 합니다. 뭐 4개씩 다 해가지고 결국 저 뒤에 이제 이 3개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꼭 이 그룹을 앞에서부터 묶어야 될까요? 뒤에서부터 묶으면 안 돼. 결국엔 4개씩 똑같다는 거잖아. 야, 이렇게 4개를 묶든 이렇게 4개를 묶든 결국에는 그렇게 4개씩 계속 사이클 돌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4개를 더했을 때도 0 나오고 이렇게 4개를 더했을 때도 0 나오고 이렇게 4개를 더했을 때도 0 나오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뒤에서부터 4개씩 쭉 묶어. 어차피 나머지가 3이라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애는 누구일 것이다? 딱 이렇게 3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더 이렇게 변환 과정 거치는 거 없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저기 뒤에서 따다다다다다 4개씩 묶으면은 i 제곱 i 세제곱 딱 3개가 남겠네. 그러니까 이렇게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리스크를 덜 안고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욕심을 내주세요. 알겠죠? 분명히 몰라도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숫자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은 분명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 알겠죠?
이제 하나 남았어. 금방금방 가죠. 근데 이 하나가 조금 이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랑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우리가 예제 2번 이런 것들을 하려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몇 가지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예제 2번 보죠. 예제 2번의 1번.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0. 그다음 루트 3 마이너스 3 아니야?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12. 그 다음에 이게 다 더하기인가?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12. 자, 뭐 이거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36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요?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10이랑 곱하니까 뭐 루트 마이너스 3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들 반응이 없지? 아니야?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 내가 괜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뭔가 함정 파놓고서 걸리길 기다리는 그런 사냥꾼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지, 그치? 끄덕끄덕이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루트 AB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학습했었던 것은요, 어떤 전제하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냐면 A와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조건 하에서만 이럴 수 있음을 공부했어요. 이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왜 이럴 수 있었느냐? 기억하시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쵸?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서 얘는 이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하여 루트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두 개는 각각의 제곱근의 정의에 의하여 A라고 쓸 수 있고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AB가 나왔대요. 자,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AB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이 친구는 제곱했을 때 A 곱하기 B가 되는 수 중 양수를 곱했으니까 무슨 수?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럼 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될 수 있는 수 중 양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은 그때 당시에 이 A랑 B가 모두 양수랑 양수인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답이 우연히 맞더라도 그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 표현을 바꿔주기만 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12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i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 루트 3 하고서 얘는 루트 12i 이렇게 말해줘요. 루트 12i라는 것은 루트 12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얘네 두 개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36i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루트 36이라는 것은 6이었기 때문에 얘는 6i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루트 마이너스 36이라고 해서 루트 36i라고 하여
i라고 하는 그 상황과 같이 빗대어 봐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 라고는 말을 해볼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계산해도 사실 결과상에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낸 셈인 겁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단순히 루트 안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해서 쓴 이 결과랑 지금 서로 어떻다고 나온 상태예요? 같다고 나온 상태죠. 그러면은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인 그 상황의 한정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는 잠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대로 진행해 보시면은 루트 3i에다가 루트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루트 3i, 루트 12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루트 36i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친구도 6i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이 두 i를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 36, 그래서 루트 36i, 그래서 6i라고 쓰는 것과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즉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도 이 i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랑 b가 둘 다 양수여도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도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는 얘기해 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루트 3i, 루트 12i.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루트 36i 제곱.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아까의 그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야, 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0이랑 곱하니까 당연히 이 안에가 36이 되겠네. 그럼 얘는 6이네. 어때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을 루트 ab라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상황만 가능하다? a랑 b가 둘 다 모두 양수거나 아니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나 아니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거나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b가 모두 음수라면 이거 절대 금지예요. 이렇게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써본다고 한다면 지금 얘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서로 어떻습니까? 네,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그냥 완전 생판 남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여기서 a랑 b의 부호가 둘 다 양수거나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양수, 한쪽이 음수면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a랑 b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떤 결과가 튀어나오냐? 얘랑 완전 딴판이냐? 그건 아니고 얘 반대 부호가 튀어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산들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요. 너무 요것을 외워서 문제를 풀지는 않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그냥 요것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그냥 i로 쪼개가지고 풀면 돼. 모두 다 i로 쪼개서 풀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12i 그럼 뭐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다 풀 수 있어. 다 결과가 옳게 잘 나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루트 3i 곱하기 루트 12 루트 3i 루트 12i 이렇게 그냥 바꿔서 풀면은 이거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 아주 깔끔하게 아주 완벽하게.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요. 나중을 위해서입니다. 혹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요. 나중에 혹은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가지고 심술을 부리냐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도록 하는 a와 b가 존재한다. 이때 다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즉 한마디로 a랑 b가 둘 다 음수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아서 조건을 대신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야 A랑 B랑 둘 다 음수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을 그게 심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출제 그런 우리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출제자분들께 우리가 이제 그 취지에 보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네 그럼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이걸 보고서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땐 이랬었어 라는 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고 평상시에 이런 연산들 하실 때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꾸 바꿔서 연산을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고 싶지 않아도 그랬었어 라는 그런 경험적으로 이게 외워지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충분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의 자매품이 있습니다. 자매품. 요것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얘 자매품으로서 분수도 있어. 분수. 이게 다 지우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루트 a분의 루트 b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예요. 둘 다 양수일 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지?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쵸?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가지고 해보도록 하자. 자, 루트 2분의 루트 3. 뭐 요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요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루트 2분의 우리 전부 다 바꿔서 계산하면 다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루트 3 i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로 합쳐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루트 2분의 3 i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표현을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 말인 즉슨 내가 이 친구를 역시나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랑 서로 어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었던 것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둘 다 양수일 때뿐만 아니라 이 위에는 분자가 음수고 밑에는 분모가 양수일 때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현재 알아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그럼 얘도 또 그거네. 둘 다 음수일 때가 또 말썽 부리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우리가 또 걔를 또 잡으러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뻔해. 뭐 여기서 나오겠지 생각하고서 이제 얘를 조사합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루트 2i가 되고요. 얘는 루트 3i가 되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i랑 i를 나눠준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i랑 i를 곱해줘가지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i랑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니까 걔네들 이렇게 마이너스 1 나눠주면 되고 i랑 i랑 있으니까 똑같이 분모 분자에 i를 나눠준다고 해도 되겠지, 그치? i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끄적지근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i 곱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두 번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에 각각 뭐 i를 나눠주든 뭐 i를 곱해주든 어쨌든 해주시면은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걔는 루트 2분의 3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분모 문제 각각 마이너스 1씩 곱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3 아니야? 그럼 내가 요거를 그냥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쓴 것과 계산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니네. 얘가 아니었네. 이 친구가 아니었네. 난 얘가 범인인 줄 알았지. 얘가 뭔가 좀 얘랑 다르게 다르게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해봤는데 이거였어요? 아니야, 얘가 용의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다 되나? 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나? 하고서 이제 한번 이 친구에 대해서 조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둘 다 양수일 때 했고요. 아래가 양수고 위에가 음수인 거 했고요. 이 자식이 범인인 것 같아서 둘 다 음수인 거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친구 요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가 루트 2 i 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여기 분모에만 i가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분모분들 각각 뭐 곱해줘야 되겠어? i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가 루트 2에다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루트 3에다가 i가 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루트 2분의 3에다가 i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i는 다시 안으로 쏙 들어와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생각하고서 가정한 결과랑 어때요? 달라. 이 자식이었네 이거. 이놈이었구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는요 둘 다 음수인 상황이 아니라 누가 음수인 상황?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치? 차라리 얘도 똑같지. 야, 둘 다 음수일 때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따로따로 놓고서 뭐 해볼 필요도 없고 야, 그냥 그렇대 라고 쉽게 넘어가도 되겠지만 얘는 또 우리의 뒤통수를 또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둘 다 음수일 때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야, 얌전하게 나왔어. 얘가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조사해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친구가 말썽을 일으키더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트 a 곱하기 이러면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루트 b 뭔가 필자 완전 달라졌죠? 루트 ab가 되도록 하는 그 a랑 b의 조건은 무엇이다? 둘 다 양수고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인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얘가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 이 친구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둘 다 양수고 혹은 둘 다 음수인 상황도 괜찮았어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이제 반대부호로 나오는 것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말썽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누구야? 라는 것만 다시 정리해보면은 어떤 상황? A랑 B가 둘 다 음수인 상황. 얘는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 아, A는 음수고 B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하는 A랑 B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돼? 아, 둘 다 음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A랑 B가 뭐 0이 될 때도 얘가 가능해, 불가능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0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 다 꼼꼼하게 따지기에는 좀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둘 다 음수일 때, 그다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그때 각각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게 기본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연산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그냥 I로 뽑아내고 연산만 해도 충분하다. 굳이 이런 거 의식 안 해도 되긴 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를 시켜두셔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우리한테 좀 심술 부리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력을 기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복소수가 생각보다 되게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나갈 건데 그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었던 그 2차 방정식을 필두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방정식 1차 방정식도 공부를 하고 절대값이 혹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방정식도 아닌 1차 방정식인 것처럼 생겼는데 또 그렇지 않은 AX는 B의 형태의 그 해를 또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앞부분에서 살펴보고 2차 방정식 공부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컨텐츠인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과 뭔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가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리 좀 예습을 해 오실 거라면 이때 공부하는 그 방정식의 내용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방정식의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컨셉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예습할 때 체크해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끝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컨셉과 목적 자체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목적 자체도 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